안녕하세요. 동인가주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박사님들 이거 보시면 쫙 이해가 됩니다.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해가 돼요. 왜? 대통령실이 어떻게 꾸려졌는지를 딱 이번에 알 수 있거든요. 정권마다 바뀝니다. 대통령, 청와대든 뭐 대통령실이든 조직이 바뀌어요. 조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겠죠. 이재명 대통령실의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 요거 제가 오늘 뭘 설명을 드릴 거라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조직을 짰고 그래서 누가 이 조직을 맡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요. 이슈가 다 터졌어요. 아,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람이 이 라인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겠구나. 여러분 딱 가늠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것만 보신다면요. 자,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헤드부터 보겠습니다. 헤드.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자, 3실장 11수석 체계입니다. 3실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수석 체제입니다. 자, 그러면 헤드 누구냐? 장관급이에요. 여기는. 실장은 장관급, 수석은 차관급. 자, 실장, 비서실장 강훈식,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이거 발표됐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예요? 정무, 홍보, 요쪽, 민정, 요쪽. 국가안보실장은 외교, 안보 이쪽. 그 다음에 새로 발표된 게 정책실장의 김용범. 이건 정책, 경제, 사회, 뭐 교육, 과학, 복지, 뭐 이런 거 다, 연금 다 정책실장. 예. 그러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누구냐? 자,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1962년생, 전남 무안 출생, 광주 대동고를 나왔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그리고 기획재정부로 들어간 거예요. 기획재정부 관료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을 많이 했더라고요. 금융정책. 그러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로 갔다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1차관을 해요. 상당히 눈길을 끌었던 건 관료 출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에 대한 그렇게 큰 신뢰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확장 정책을 써요.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는 쪽이고, 이재명 대통령 쪽은. 기재부는 나라 살림을 살아야 되는 쪽이니까 잘 안 풀려고 그래요. 기재부는 원래 나라 곳간을 지켜야 되는데 곳간을 다 풀어버리면 곳간이 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빌려와야죠. 나라 빚이 많아지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재부는 상당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기재부 때문에, 이 기재부 관료 때문에 돈을 못 푼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그런데 정책실장이 기재부 관료란 쳤어요. 네, 상당히 의아한데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김용범 전 실장이 기재부 1차관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 뭐 했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나갔죠. 그런 거를 담당했던. 코로나 때는 돈 풀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죠? 그때 기재부 1차관을 했거든요. 그런 거와 엮이면서 지금 또 이제 추경해서 지원금 좀 나갈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차원에서 된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어쨌건 보시면 헤드를 보면 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장관급이거든요. 예.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만들었는데 헤드는 윤석열 대통령실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3실장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장관급까지. 여기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고, 보면 강훈식 정치인이고 위성락은 외교부 30년 외교부 공무원 하다가 국회의원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외교부 관료라고 봐야 돼요. 정책실장도 기재부 관료.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료. 강점이 뭡니까? 정치인과 관료의 강점은 실무가 강하다는 거죠. 나라 돌아가는 걸 잘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써먹으시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면서 여기에 또 관심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가 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데 거기 싱크탱크예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이제는 억제가 아닌 설계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쪽 정통 관료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인 자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 코인은 대체 이게 왜 등락이 오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주식과 다르게 사유도 불분명하고 실물 경제가 아니다. 이건 뭐냐? 약간 이렇게 보는 경우가 강한데 김용범 경제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억제가 아니라 설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도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을 하고 있는 쪽이라 이 부분도 상당히 정책이 그전과 확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활동했었고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경제 관료라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Don't the news. 자,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4명의 수석이 중요합니다. 정무수석, 홍보소통수석, 경청통합수석, 민정수석. 자, 보십시오. 자, 비서실장 강훈식이고요. 자, 정무수석 발표됐습니다. 우상호. 예. 그리고 홍보소통수석 이규현. 자,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앉혔다가 자진 사퇴했죠.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여긴 조직의 특징을 보면요. 정무수석이 뭐 하는데요? 정무, 정치권하고 연결하는 곳이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상호 중진급 당선되자마자 우상호 수석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급수 따지지 말고 도와달라. 무슨 얘기냐면 비서실장이 장관급이고 수석은 차관급인데 비서실장은 3선 의원이고 우상호 의원은 4선 출신이잖아요. 예. 거기다 운동권도 선배고. 그런데 후배 밑에서 가서 정무수석 해달라? 예. 우상호 의원이 흔쾌히 맡았습니다. 예. 자, 왜 중량급이냐? 자, 우상호 정무수석,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대변인만 8차례. 예. 이렇게 많이 대변인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언론하고 상당히 각별하죠.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그리고는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비대위원장 당대표잖아요. 예. 이런 중량급을 정무수석 자리에 앉춘 겁니다. 예. 자, 강훈식 비서실장 뭐라고 했어요? 예,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되자마자 지금 국회를 가서 많은 여야 대표들 다 만났죠? 자, 이거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만나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놓고 면접에서 3가지 쓴소리를 합니다. 예. 대통령 됐다고 죄 없어지는 거 아니다. 대통령 재판 중단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고요. 두 번째, 공직이 수임료 주는 자리 아니다.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지금 대통령실 들어와 있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니까 이거 비판했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돈 풀지 말라. 포퓰리즘 하지 말라. 국민 세금으로. 이 3가지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여과 없이 그게 제 위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저는 이번 주 장면인데 어쨌건 우상호 정무수석. 그 밑에 비서관들이 있어요. 자, 비서관은 밑에 정무비서관과 자치발전 비서관이 있습니다. 정무비서관은 우상호 수석을 도와서 여야 정치권 소통하는 자리고 자치발전 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교부세 같은 거, 지방 교부세 같은 거 논의할 때 활용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에 이 정무수석의 비서관들을 4명이나 늘려놨어요. 뭐 정무 1비서관, 2비서관 뭐 이러면서 그걸 다 합쳐서 정무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우상호 수석이 데리고 쓸 비서관이 임명이 되겠죠. 홍보소통수석 당연히 중요하겠죠. 홍보 쪽입니다. 자, 밑에 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을 갖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새로 생긴 게 있어요. 바로 이 국정보비서관과 바로 이 국정기록비서관. 요거는 윤석열 정부 때 없애버린 거예요. 왜 없앴냐면 문재인 청와대에 보수진영의 반감을 갖고 있는 2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국정홍보. 요게 이제 홍보 장악한다. 맨날 문재인 대통령 홍보만 한다.
이런 비판에 따라서 없앴던 거고, 국정기록비서관, 요 기록 남는 거 이거 2개 없앴거든요. 요거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거를 부활시켰고요. 그다음 대변인, 해외 언론 비서관, 이제 외신들 담당, 보도 지원 비서관, 요거 이제 춘추관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 이제 기자들을 도와주는 곳. 그다음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 온라인 쪽 소통하는 쪽. 여기는 지금 임명이 상당히 됐는데, 자, 대변인의 강유정, 예, 그리고 보도 지원 비서관의 김상호. 여기 김상호 비서관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됐습니다. 성남시장 할 때부터 알고 지낸, 어떻게 보면 이게 성남 경기 라인 중에 한 명 핵심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는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내정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다 총괄하는 이규현 홍보수석은 누구냐? 보면 62년생, 요즘 62년생이네요. 요즘 62년생이고, 그다음에 예,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중앙일보 기자 중에 뭘로 유명하냐면 탐사기획보도. 우리나라에서 언론사 중에 탐사기획보도 1세대입니다. 예, 약간 개척한 그 공이 있죠. 그러다가 JTBC로 넘어와서 JTBC 보도국장과 탐사기획국장하고 그 스포트라이트 진행을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보도 담당 대표이사를 한 다음에 그만두고 나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 하다가 이번에 이번 대선 때 민주당 대통령을 도왔죠. 그래서 이재명 선대위 공보특보를 하고 이번에 홍보소통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경청통합수석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그 밑에 여기 3개의 비서관이 마련이 됩니다. 이건 이제 조직도 잘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옛날로 치면 민원 비서관이 민원 받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랑 같이 소통하면서 국민 민원 받는 거, 요것도 강화될 겁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지금 장차관들 국민 추천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물론 인사비서관도 하지만 그런 것도 다 민원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오거든요. 국민 경청 관련된 국민들이 직접 얘기를 듣는 요 자리도 상당히 대통령실에는 원래부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건 바로 대통령한테 직보가 되거든요. 국민들이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라고 들어오면 그거를 정리해서 올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국민통합비서관 요 자리가 또 중요한 게, 요게 뭐와 겸직하냐면 청년 담당관, 청년에 포커스를 맞춘 청년 담당관이 여기 국민통합비서관을 같이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여성도 강화하거든요. 이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고, 요게 또 새로 생겼어요. 공공 갈등 조정 비서관. 요것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이게 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를 공공 분야에서 일어나는 갈등,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사드 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방사물 폐기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갈등이 벌어질 때 아마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상당히 눈길 끄고 필요하죠. 대통령실이 이런 거 조정하는 역할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민정수석. 여기 지금 시끄럽죠. 민정수석. 여기 상당히 중요하죠. 자, 민정수석은 왜 중요하냐? 사정기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검찰, 그죠? 경찰. 예, 물론 경찰은 정무수석도 있지만 정무적에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경찰 조직이 안 보이니까. 예, 검찰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경찰을 지고 있고 정보를 지고 있고 또 뭐래요? 인사검증을 하죠. 민정수석실에는 4개의 비서관이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이 뭐 하는 자리냐면요. 이것도 똑같이 국민경청비서관처럼 하는 건데 뭐냐, 민심을 듣는 거예요. 암행어사처럼. 예를 들어 민정비서관은 전국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내려갑니다. 내려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이게 정말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예, 요걸 딱 민정비서관이 캐치를 해와서 바로 보고를 하죠. 대통령한테 직보를 합니다. 예, 지금 내려가 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상황 심상치가 않습니다. 빨리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뭐 예산을 내려보내든 사람을 내려보내든 해야 됩니다라는 걸 하는, 약간 흔히 말하면 대통령의 약간 별동부대 같은 느낌이에요. 민심을 듣는 민정비서관이. 그러면서 뭘 들어요? 검찰, 이런 감사원, 이런 사정기관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하죠? 감찰. 그리고
민정비서관은 이번에 또 하나 추가된 게 검증. 자, 감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검증도 이쪽에서 하게 됩니다. 검증. 고위공직자 검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걸 법무부에 맡겼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 민정수석실 폐지했었죠,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폐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왜 폐지를 했냐면, 자기가 검찰총장 해보니까 이 청와대가 계속 간섭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당시 조국 민정수석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 필요 없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렇게 자꾸 독립성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앴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없애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검증 누가 해요? 예를 들어 국무총리 후보자 뽑으면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 없는지. 그걸 법무부에 넘겨버린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때 믿었으니까. 예. 그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국무회에서 첫 번째 한 안건 중에 어제 제가 설명드린 3특권 통과와 함께 또 하나 통과시킨 게 뭐냐면 그 법무부에서 검증하는 조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어요. 이 검증 기능을. 그 민정비서관이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겠죠. 그죠?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직기강비서관은 뭐 하는 거예요? 공직기강 잡는 데죠. 네. 공무원들 감찰하는 데입니다. 공무원들 어디서 돈 받고 다니는 건 아닌지, 어디 뭐 룸사롱 같은 데 가서 향응 받고 다니는 건 아닌지, 뒷돈 골프 접대 받고 다니는 건 아닌지, 요런 거 기강 잡는 비서관.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법무비서관은 뭐냐면 대통령의 변호인이에요. 네. 대통령과 관련된 법률 관련된 모든 걸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대통령 변호사라고 보면 돼요.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새로 생겼어요. 사법제도비서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하는 데냐? 뭐 하는 데냐? 뭐 하는 데냐? 바로 검찰개혁. 지금 검찰청 폐지하려고 그러죠. 또 하나 뭐 하려고 그래요? 사법부 개혁. 사법부 개혁의 핵심은 뭐예요? 판사 늘리는 거. 판사 늘리고 하는 이 사법부 개혁. 이 두 가지를 누가 하게 되냐? 사법제도비서관이 하게 됩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보면 되겠죠. 자, 민정수석 내정됐다가 이 자진 사퇴한 오광수. 시끌시끌했죠? 왜죠? 지금 여기 때문에 됐다고 지금 많이들 보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연수원에서 옆반이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검찰 출신입니다. 대검 특수부 출신이에요. 특수부. 중수 이과장 했고 대구지검장, 고검장까지 했던 인물. 물론 지금 뭐 차명 차명 의혹도 있지만 검찰 출신이니까. 조국 혁신당이 강하게 반발했죠. 친윤 검찰이 환호할 인사다. 검찰개혁 적임자가 절대 아니다.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임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고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 제대로 검찰개혁을 못해서 윤석열한테 당했다라는 게 여권의 팽배한 인식이거든요. 그때 제대로 못한 이유가 뭐야? 조국 민정수석이 제대로 못했다고 또 생각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으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왜 검찰개혁을 못했냐? 검찰을 잘 몰라서. 반면에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잘 아니까 검찰개혁을 더 잘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여권에서 얘기도 하지만 자,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죠. 이제 새로 누구를 민정수석에 임명할지 벌써 갑론을박이 많거든요. 지켜봐야겠고요. 제가 이 비서관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비서관에 누구를 앉힐 거냐가 또 관심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논란이 또 발생하는 거죠. 왜냐? 실세를 앉히긴 앉혔는데 봤더니 이태영 민정비서관 앉혔습니다. 이태영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가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 2018년 경기도지사 때 선거법 위반 무죄 혐의 이끌어냈을 때 그때 변호사였고 해경군 김씨 의혹으로 김혜경 여사가 힘들어할 때 그거 무죄 받아낸 변호인이죠. 두 번째, 자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전치영 비서관을 임명했는데 봤더니 또 전치영 비서관이 이태영 비서관하고 같은 로펌에서 근무를 했었더군요. 근데 봤더니 전치영 비서관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의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법무비서관으로는 또 이장영 변호사가 내정이 됐는데 여긴 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법제도 비서관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세 명이 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그다음에 지금 조상호 변호사도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직급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도 또 변호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지금. 수임료, 공직이 수임료 주는 자리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무슨 변호사비 대신 내주는 곳이냐. 공직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죠. 핵심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꾸린 것 같습니다. 제가요 4개 수석을 다 했는데도 다시 붙여놨습니다. 왜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1급이에요. 1급이라서 원래는 수석보다 낮은 직급이지만 아니요, 파워는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총무비서관, 대통령실을 안살림하는 사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김현지 경기도 라인 가장 핵심의 실세라고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의전비서관에는 좀 이따 설명드릴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임명이 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부속실장의 또 다른 성남 경기 라인 김남준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부속실장 김혜경 여사를 담당할 부속실장도 또 관심이 가죠. 자, 그럼 뭐 하는 데냐?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옆에서 의전하는 사람이에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나가도 해외 순방 나가도 늘 옆에 붙어서 안내하는 사람이죠. 안내. 예. 제2부속실장 김혜경 여사 담당이고요. 연설비서관 메시지 쓰는 사람. 이거 중요하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국정기획비서관, 국정 전체를 기획하는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책실장하고는 좀 별대인데 국정기획비서관들은 보통 뭘 하냐면 공약,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적인 국정 철학과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비서관입니다. 그다음에 국정기록비서관은 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요. 남기는.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장은 뭐 하는 거냐면 돌발 상황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뭔가 오늘 벌어진 이슈,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급하게 챙겨야 할 일이 생기는 걸. 네, 오늘의 이슈를 챙기는 곳. 그 다음에 균형 인사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은 인사하는 곳이고요. 인사비서관이 또 김용채, 요 경기 라인이죠. 대통령이 야, 얘 알아봐라. 인사비서관한테 연락하는 거죠. 그럼 인사비서관이 민정수석실한테 검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검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관리비서관인데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종도 전 총무비서관이 임명이 됐어요. 자, 중요해 보이죠? 대통령의 문고리이자 눈, 손, 발. 그 다음에 수족들, 증자, 수족들입니다. 수족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까이 측근들이 쓰겠죠.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춘추관장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보도지원단 비서관인데 보도지원 비서관인데 기자들하고 같이 함께 지낸 동고동락하는 예. 그리고 원래는 약간 친문 인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러다 여기 있었으니까 정무적 판단이 강하고 언론과 친해서 예, 메시지 선임 신장하고 이번에 의전 비서관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리비서관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뭐냐면 청와대 이전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예, 관리비서관. 비서실장 직속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제 가려고 하죠. 8월부터 아마 지금 개방되어 있는 거 맞고 공사를 시작할 건데 처음에 뭐 100일 얘기 나왔었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이왕 짓는 거 좀 제대로 짓자. 오래 쓸 수 있도록. 거기 보면 여민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돼서 안전등급, D등급 받고 그랬거든요. 그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해서 이참에 한번 개비하고 가자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비서관으로 앉힌 이종도 비서관이 문재인 청와대 때 총무비서관을 했는데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안살림.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정도 관리비서관을 여기에 앉혔습니다. 자, 정책실장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까 정책실장이 김용범 정책실장 설명을 드렸고 원래는 이렇게 3수석인데 자, 한 명씩 더 있어요. 재정기획부장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 또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있다가 윤석열 정부 때 없앴던 걸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자, 요 재정기획부장관부터 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좀 특징이 있으니까 류덕현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재정기획부장관이 뭐냐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 전에는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다 맡겨놨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수석과 그다음에 경제부총리와 얘기를 했는데 별도로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보좌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자리에 지금 관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김용범 실장이 기재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예,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그러니까 조금 기재부를 조금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 공약 중에 하나 기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많이 쓰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예산을 많이 갖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그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게다가 지금 이번에는 이것도 좀 이따 나오겠죠. 정부조직 개편하면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획재정부 좀 쪼개려고 그래요. 예산 기능을 쪼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덕헌 기획보좌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박사 출신이고, 예, 그래서 거시경제를 했었어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도 있었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세수 추계팀장도 하고,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잘 알겠죠. 정책실장 수석이 3개로 이게 컴팩트하게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교수를 임명했고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를 임명했는데 요도 참 특징이 뭐냐면 여기 실장은 관료인데 보좌관, 수석은 다 또 교수를 임명을 했어요. 아까 위에 헤드를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요 밑에 수석들은 뭔가 이제 철학을 잘 아는, 예, 이제 결국 교수라는 게 이론, 철학 이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짜여졌는데 특히 이제 하준경 수석인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보통은요 경제수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두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성장. 그래서 실용의 대표적인 자리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경제성장수석을 했고 요 밑에 보면 비서관들이 쫙 있는데 비서관도 그전에는 경제수석의 경제비서관이었거든요. 아니면 경제금융비서관 뭐 이랬는데 여기서 성장경제비서관, 성장을 집어넣어놨어요.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비서관 본 김에 볼까요? 산업정책비서관, 요거 이제 산업부 쪽, 국토교통비서관, 예, 국토교통 쪽, 농림축산비서관, 예. 그러면서 하나를 뗐어요. 뭘? 해양수산비서관을 새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농림축산해양 수산비서관 이렇게 했었거든요. 따로 뗐어요. 요거 왜 뗐냐면서 설명한 게 그 해수부 이전이에요. 해수부 이전. 해수부는 큰 이슈가 있다. 바로 해수부 이전이다. 어디로? 부산으로. 이번에 부산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요거 담당하라고 해양수산비서관 새로 만들었습니다. 중소벤처비서관.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눈길을 뜨는 건 성장자가 들어간 거와 해양수산관 비서관 들어간 게 이재명 정부의 특징입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어떻게 보면 보통 진보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정보를 내세우면서 성장 담론을 하잖아요. 거기에 경제책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선 때도. 지난 대선 때도 했었고요. 2022년 대선 때도 경제분과위원장을 했고 이번 대선에도 성장과 통합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한국은행 출신이고요. 예, 거시경제를 잘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임차인 내쫓고 들어오게 하는, 해외 사는 노인들이 서울 세입자 나가라 하는 그런 결과만 나왔다. 오히려 세입자들만 힘들게 하는 꼴이 됐다고 해서 임대차 3법 비판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결이 다른 정책을 펼 걸로 예상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사회 수석실은 어떻게 꾸려졌냐면 이것도 좀 재밌는데 이렇게 꾸려집니다. 보건복지비서관, 예, 보건복지부 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비서관, 노동부 쪽 얘기 되겠죠. 교육비서관, 교육 쪽일 거고요. 문화체육비서관, 문화체육부 쪽 될 거고요. 요게 신설이 됐어요. 성평등 가족비서관. 윤석열 정부 때는 없앴습니다. 원래 보통 여성비서관 혹은 여성가족비서관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없었죠. 왜냐하면 공약이 뭐였어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이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그죠? 물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뭐예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평등 가족비서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예. 요거 좀 눈길을 끌고. 그럼 문진영 사회수석은 뭐냐면 여기도 교수예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나왔고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할 때 인연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일자리 대표 재단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이게 봤더니 요거 때문이에요. 아마 요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동수당. 기본사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아동수당이 어린애들만 주는데 요걸 만 18세까지 확대해서 주는 이게 아마 몇십만 원 되는데 하여튼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그 공약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문진영 사회수석이. 그래서 아동수당 확대는 임기 동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요게 신설이 됐어요. AI 미래기획수석. 요거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요 AI 미래기획수석 사실은 신설됐다고 하지만 비슷한 건 있었어요. 그동안 어떤 거냐면 과학기술수석, 과기수석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AI를 붙여서 AI 수석실로 새로 만들었죠. 밑에를 보면 비서관들을 보면 요거는 신설이 된 거죠. 국가 AI 정책 비서관. AI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그다음에 AI 100조 펀드. 요게 이제 공약이지 않습니까? 3대 강국 AI 100조 펀드. 요거 담당하는 비서관이 새로 신설이 된 거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쪽. 그다음에 인구정책. 요것도 눈길을 좀 끌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된 인구정책.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거죠. 요런 거는 아마 요쪽에서 이제 국민연금도 아마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년 연장. 요런 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주 4.5일제. 요런 거 여기서 담당하겠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에요.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래서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 이런 걸 강조한 거가 실용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본인만의 특징을 살린 거라면 이 기후환경에너지부, AI 정책비서관, 성평등 가족비서관, 아까 얘기했던 청년 담당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만의 색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은 여기는 아직 인선이 많이 발표가 안 났어요. 국가안보실장은 실장만 위성락으로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요게 새로 생겼어요.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안보실장 직속으로. 요거 왜 세웠냐면 재난 상황에서 재난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재난 같은 거 터지면 바로바로 위기 관리할 수 있도록 요거 센터장 생겼습니다. 보면 1차장, 2차장, 3차장 체제로 됐고 1차장 밑에 있는 여기 안보전략비서관은 이제 선임비서관이겠죠.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NSC를 주관하거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예. 여기에 이제 사무처 역할을 할 거고 국방비서관, 국방 쪽.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방위산업, 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방위산업 여기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2차장 산하의 외교부, 통일부. 외교, 통일. 그다음 3차장 산하의 경제안보, 산업 스파이 같은 거. 이거 국정원하고 많이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이것도 국정원하고 관련된 사이버 안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실의 특징. 자, 그래서 뭔가 터졌어요.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재난이 터졌어요. 그러면 언론도 당연히 이 조직도를 펴니다. 그러면 왜 펼까요? 제대로 일을 했나 검증하려고. 그럼 뭔가 재난이 터졌어요? 그럼 제대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바로 보고가 됐나? 그럼 국가안보실장한테 보고가 됐나? 국가안보실장은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볼 때 이 조직도를 보고 보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야. 그러면 보건복지비서관과 인구정책비서관이 둘이 같이 회의체를 만들었나? 그럼 이들이 사회수석과 AI 미래기획수석이 어떻게 가고 있나? 어떻게 논의하고 있나? 이런 것들. 요거와 플러스 이제 딱 결합하면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확실히 보이는 게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쪼개지면 이쪽이 지금 오늘 살펴본 대통령실이고 이쪽이 아마 개각이 되죠. 개각. 장관, 정부 부처. 요거는 지금 거의 먼저 마무리가 됐고 요거는 하나는 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조직 개편이 있어요. 부서를 뜯어 붙이는 거. 요거 국가위원회 그 이한주 위원장으로 하는
거기서 정부조직 개편안 지금 짜고 있습니다. 예.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하려고 했던 거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데 이번에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다 민주당이 다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개편안 짜면 무조건 통과되는 거예요. 예. 요 안. 요게 마무리가 되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거와 요걸 딱 결합하면 이재명 정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신설된 직책은 1번 정무수석, 2번 공직기강비서관, 3번 재정기획보좌관, 4번 의전비서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자리를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279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함께 보고 가시죠. 예, 저 좀 더 놀다 가십시오. 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중앙정치 입문 때부터 함께했던 원조친명. 1번 정성호 원조친명.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정답자 이정옥님 1번 잘 맞추셨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보고 갑니다. 온 가족이 모두 동정민 앵커님 팬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원부철님 1번 맞춰주셨고요. 진짜 대한민국 진심 기대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슬로건이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답자님은요. 디컴퍼니님. 동일가 뉴스스터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니 너무 유익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컴퍼니님 계속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하우스홀더 페어님. 엄마가 알려줄게까지 있네요. 아이디가 1번 맞춰주셨고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동정민 앵커 1타 강사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깡낑입니다. 깡낑 귀엽네요. 깡낑. 예,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예, 도움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분 당첨되신 분은요.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으시는 거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받으시는지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